여러분, 선수의 가치는요, 이적료와 주급으로 정해지잖아요. 이적료가 높아도 주급이 낮을 수 있고요. 주급이 높은데 이적료가 낮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건 선수 생활이 얼마나 남았는지, 전성기가 언제인지도 가늠해 봐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우선 손흥민은 제외를 하고 좀 예를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유럽 축구 역사상 저평가의 상징적 선수라고 봐야 하니까요. 예시로 성립이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당연히 상상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아에서 득점왕이 나오다니요.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BBC 같은 방송에서 아마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적료와 주급 같은 걸로 선수들은 화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은 이적 소식이 전해지고 과장이 되었을 뿐, 와, 이 정도로 대우해준다고? 와, 대박이다,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아예 없습니다. 그 시작이 리버풀이었다면 좀 달라졌겠지만요. 그냥 그저 그런 선수 정도의 평균적인 대우로 손흥민은 재계약 2번을 했으니까요. 솔직히 좀 미스터리이긴 합니다. 이건 구단과 선수 간에 다른 이중계약이 있지 않고서야 말이 안 돼요. 우선 저평가의 책임은 99% 토트넘 구단이라고 봐야겠죠. 거기다가 손흥민을 영입하려는 빅클럽들의 움직임도 매우 소극적이잖아요. 정말 미스테리. 맨유 같은 팀도 보면 왼쪽 윙어 답 없었고, 리버풀도 맨시티도 그렇잖아요. 손흥민 데려간 순간 이거 진짜 상상도 안 됩니다. 토트넘 선수인데도 이 정도인데 얼마나 더 스케일이 커졌겠습니까? 유럽 축구에서 31살에도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을 넣은 선수인데 주급이 19만에서 20만 파운드라는 건, 토트넘 선수들은 토트넘을 빅클럽 그러는데, 빅클럽이 구단 내 슈퍼스타에게 19만 파운드 주는 팀이 어디 있습니까? 네. 좀 갑자기 열을 올려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저평가 손흥민을 예로 들지 않겠다는 거. 네. 첼시의 카이세도 보세요. 이적료의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거든요. 자구 선수 라이스를 넘어버렸습니다. 1억 1,500만 파운드, 1,950억입니다. 그런데 주급은 15만 파운드입니다. 콜 파머 1,000억이 훌쩍 넘는 이적료 평가지만 주급은 8만 파운드입니다. 오히려 스털링은 2년 전에 4,500만 파운드 몸값이었고 지금은 더 가치가 줄었지만 주급은 30만 파운드입니다. 비유럽인 선수라서 그렇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살라 보세요. 손흥민 주급의 1.7배입니다. 이집트와 대한민국 인구야 이집트가 2배지만 한국의 경제력 수준은 이집트의 7배에서 10배 차이가 납니다. 실력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부가가치 면에서도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손흥민은 반드시 무언가 이뤄내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아디다스 기념 행사 인터뷰에서 냉정하고 솔직한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모든 스포츠는 위너를 기억하고 위너가 남는 것이다. 이렇게 손흥민도 알고 있고, 손흥민도 기억되고 남기고 싶어하는 욕심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한국의 월드컵 4강 재현과 리그 우승, 챔스 우승 중에 무엇을 고르겠냐고 물었더니, 한국의 월드컵 우승이 아니기 때문에 고르지 않겠다고 했고, 우승을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팬들은 토트넘이 우승할 수 없는 팀이라고 평가하고, 실제로 선수들 가치로만 봐도 빅클럽들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봐야 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원하는 손흥민은 누가 뭐래도 고집불통으로 토트넘에서 우승을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토트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봐도 정말 적나라하게 솔직합니다. 선수에 대한 평가도 정말 솔직해요. 팀에 대해서도 토트넘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손흥민은 우승을 아쉽게 놓친 경험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게 체급 차이가 너무 커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작은 차이, 선택의 차이로 우승을 놓쳤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고 간절함이 더 클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한 케인은 떠난 것이고, 손흥민은 아직 할 수 있다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강팀, 빅클럽 다 승리한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 경기들을 다 기적이라고만 해버린다면 그건 축구 보는 눈이 문제가 있는 거죠. 어차피 우승이라는 건 딱 선수들의 가치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약 10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한 팀당
40경기에서 50경기를 치르면서 그 수많은 치열한 충돌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사고 치지 않고 날씨와 모든 것이 맞아지고 별의별 상황들이 다 우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이 없을 때 그게 뭐 팀이었던가요? 네. 지난 시즌 토트넘이 로메로, 반더벤, 메디슨이 동시에 이탈했을 때 그게 토트넘인가요? 리버풀도 맨유도 부상 병동되었을 때 휘청했고, 첼시는 구단주의 뭐 문제로 팀을 망쳐놓으면서 개인적으로는 4위까지 오르는데 수년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 사이 또 감독 경질하겠죠. 아스날과 맨시티는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이기도 하지만 선수들의 큰 사고도 없었던 것입니다. 뭐 토트넘 우승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다치기를 바란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보세요. 토트넘도 선수 부상 없었을 때 대부분이 토트넘 강하다고 했고 경기 결과 모른다고 했지 무너져 버린 적 거의 없습니다. 그게 실제예요. 물론 지금 스쿼드로 맨시티, 아스날, 뭐 리버풀과 대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 뭐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토트넘도 선수 영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서는 축구 선수가 끝이 나면 다시는 축구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더 선명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들죠. 손흥민이 큰 부상을 당하지 않는 이상 손흥민은 정말 오랫동안 축구 선수로 남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손흥민이 생각하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욕심이 정말 많은 선수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토트넘에서 우승하겠다는 정말 엄청난 큰 욕심을 내는 거죠. 최근 한 영국 매체에서는 토트넘의 우승 확률이 16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7% 확률도 안 됩니다. 5위를 전망하면서 챔스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정도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만큼은 우승 도전입니다. 손흥민이 리그 우승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 적은 전혀 없어요. 어찌 보면 카라바오컵 우승해도 뭐 우승해냈다고 혹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토트넘에겐 수건이 맞으니까요. 2008년 칼링컵이라고 불리는 카라바오컵 우승 이후에 우승이 없는 건데 이거 뭐 우승했다고도 뭐 저렇게 보십시오. 저렇게 기뻐하긴 하잖아요. 상상만 해도 감격의 눈물이 날 것 같긴 합니다. FA컵은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우승해봤고 유로파리그는 40년 전에 우승해봤습니다. FA컵을 보면 포츠머스, 위건, 에버턴도 우승해봤던 걸 토트넘은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근데 뭐 보니까 빡세긴 합니다. 나머지 진짜 다 빅5 클럽들만 우승을 했었네요. 유로파리그 우승도 보면요, 갈라타사라이, 페노르트, 모스크바, 샤흐타르 뭐 등등도 우승을 하는데 최근엔 아탈란타가 우승을 했잖아요. 프랑크푸르트도 우승을 했었고요. 아탈란타가 딱 세리에의 토트넘 정도일 수 있습니다. 챔스도 나갈 때 있지만 리그 8위까지도 할 수 있는 팀. 토트넘에게 꿈과 같은 우승은 아니라는 거죠. 손흥민에게 잡힐 듯 말 듯한 우승이었지 택도 없는 우승 도전은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손흥민이 캡틴이잖아요.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데 우리야 뭐 응원이지 손흥민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솔랑케가 그렇게 대단한 선수인 줄은 모르겠다고 했죠. 잉글랜드 국대에서도 결국 밀려서 뽑히지 못한 하위권 팀에서 최다 득점 선수가 과연 토트넘 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히샬리송보다 낫다는 보장이 되나요? 본머스 출신이었던 축구 전문가는 솔랑케보다 이반 토니가 토트넘에 더 잘 어울린다고 하면서 토니가 더 높은 레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토니 영입설이 갑자기 잠잠해진 이유가 토니의 대체자였던 티아고가 반월판 부상을 당하면서 장기 결장이 유력해지면서 못 팔게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레비 성향상 토니가 불법 도박 경력이 있어서 고민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브랜트포드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 강등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토니를 제때 팔지 못하면서 몇백억을 날릴 수도 있지만 2부 강등은 더 치명적이니까 그 선택을 한 듯 보입니다. 히샬리송 팔고 스트라이커 영입하면 그건 진짜 답 안 나오는 토트넘 확실하고, 유로파리그 등등 빅클럽들처럼 스쿼드 질을 높이기 위해 영입하는 거라면 뭐 당연히 찬성이죠.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손흥민도 힘듭니다.
뭐 안 따른다니 뭐 답답해하는 분들일지라도 7% 네, 7% 우승 확률. 자, 여러분 같이 힘내보자고요. 손흥민 파이팅! 소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 파이팅!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 밤낮이 바뀌어도 난 행복해. 너의 그 찰칵, 그 세레모니, 득점한 옷이 왕이젠 캡틴, 유럽을 뒤흔든 월드 클래스 옷을 마셔도 레전드야. 소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 수백 개의 골보다 천만 배의 기쁨을 주잖아. 손 부러지고 금 가고 터지고 쓰러져도 한계를 모르는 거친 호흡이 희망을 주잖아. 소니 씨